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작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권리 분석부터 살펴보면 간편 금액이 11억 원인데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6천만 원입니다. 몇 년이 지났으므로 실제 금액은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문제없이 살아있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잔금 납부할 때 등기부를 한 번 더 열람해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나 근저당이 작아서 소멸이 되었고 입찰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매각 불허가 또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해야 할 테니까요. 근데 실무에서는 근저당을 갚는 이유가 있을 테니 근저당을 말소하면서 바로 법원에 서류가 제출함으로 법원에서 전화가 올 것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지역번호에 전화가 걸려온다면 잘 받으셔야 되겠죠? 입찰자 입장에서 좀 더 살펴본다면 등기부와 임차인의 배당 순서를 경매 비용이나 당해세를 제외하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농협에 6천만 원 근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 2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8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제3 근저당인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1순위 근저당으로 인해서 대항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선 근저당이 소액이라면 여기서 먼저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정확히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혹시 깡통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선순위 근저당이 표시되어 있는지 봐야 하고요.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재산 명세서에 배분 요구를 했는데 배분 요구 금액이 혹시 0원인지를 봐야 됩니다. 근저당을 다 갚았지만 등기부만 소멸하지 않는 상태라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될 테니 입찰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즉 등기부는 남아 있는데 그냥 깡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지금처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확정일자 순서가 근저당보다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배당 순서에 밀려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더 큰 손해가 일어나는 상황일 테니 이때는 세입자는 반드시 대위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선순위 근저당을 대신 갚아서 대항력 세입자로 승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물건처럼 이렇게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같은 순위로 받았다면 지금 사건에서는 대위변제를 해서 대항력 세입자로 승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매비용 당해세를 제외하고 선순위 근저당 6천만 원, 세입자 보증금 8억 원 이렇게 2개 이상 합친 금액 이상으로 낙찰이 되면 전액 배당이 될 것입니다. 8.6억 원이죠. 이 이상으로 낙찰이 되면 전액 배당이 될 것인데 이 이하로 낙찰이 되면 배당을 다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인데요. 이때 대위변제를 해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승격을 하게 된다면 대위변제를 하는 6천만 원은 이 6천만 원은 개인 채권이 되고 배당의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고 당연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너무 낙찰가가 낮아져서 6천만 원보다 더 큰 손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대위변제를 해서라도 6천만 원을 손해를 봐서라도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승격하는 게 나을까요? 먼저 어차피 그럴 만한 상황이면 경매를 넘긴 이 경매 근저당권자는 전혀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일 테니, 왜냐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 8억이 있으니까 그 이상이 낙찰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기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계속된 임차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세입자는 차라리 8.6억 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상계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을 팔든지 아니면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취득가라도 높여놨으니 집값이 오르면 양도세라도 절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가요? 권리 분석 재밌지 않나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